운명과 인생 사이 85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병정화 일주에 비해서 가불목 일주 녹음 시간이 조금 적었네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특히 그냥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설명 그래 알겠어. 뭐 전체를 이거 가지고 풀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차후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개미의 일주별 운세 무기토일간 가보죠. 무진부터 가겠습니다. 참고로 왜 시작은 무진일주냐, 이제 갑자순부터 쭉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무진일주 강하죠. 이렇게 간여지동 나 양인데 양 깔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항상 좋은 표현부터 해야 돼요. 그 뚝심도 있고 자기 신념도 있고 의지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몸빵 할 거고 뭐 이런 거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모토 입장에서 평관이잖아요. 이 노래 태어났어. 평관사회에 태어나서 힘들어. 하지만 임묘진 하면서 내 몸빵으로 다 더욱더 묘목 공협해서 정관도 끌어오려고 하고 얼마든지 내가 몸빵에서 이겨낼 수 있어. 나 명예를 추구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지장간에 보면 이제 을계무 있으니까 정관, 기해, 정제, 재생관, 조직생활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무토와 함께 비겁들과 함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여지로 되어 있으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뭔가를 이런 식으로는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어쨌든 지지에 세력을 두는 것은 필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진토가 신자진 삼합의 묘지니까 재고를 깔고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방합적으로 보면 이제 임묘진에서 이제 또 관고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방합과 삼합은 다릅니다. 여기에선 생략하고요. 근데 무진일주한테 뭐가 오냐? 재관이 들어오는 해죠. 이 관계로만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재관.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와요.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합니다. 좋은 거죠. 거래처가 돈도 줘요. 좋잖아요. 내가 여자야. 그러면 남자가 들어와. 돈 있는 남자네. 이 남자 자체로는 공부한 남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남자면 채성이 들어오네. 정제, 결혼할 사람 들어온다. 좋은 애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식신 깔고 있는 전문직 여성, 커리어우먼이 들어온다. 이런 거죠. 교육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금이 있다면 또 그걸 물상적으로 써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국목을 잘 해지하는, 왜냐하면 몸이 상하는 생기가 상하는 그런 구조니까 뭐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원예, 네일 아트, 뭐 미용, 온갖 것이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것을 하는 여성과 만날 수 있다. 나쁠 게 없는 한 해죠. 무인 평관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관을 깔고 있으면 항상 여기에 원국이 없더라도 대운에서라도 비겁이 들어오잖아요. 토운은 3년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항상 내가 남을 리드하고 싶다. 나쁘게 말하면 지배하고 싶다. 다스리고 싶다. 이런 욕망이 강해요. 스스로 리더형 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전체적으로는 리더의 자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싶다. 대장이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이 강하죠. 자기 역량이 부족한데 무조건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불행이에요.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것이죠. 무인일주 평관 깔고 있다. 자존심이 강하겠죠. 자기 책임감으로 쓰면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쨌든 자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이 평관들은. 이 평관을 제어할 수 있는 신금, 식신제살 이런 게 있으면 좋죠. 상관이 있으면 별로죠. 상관대살, 이념 원진이 걸려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식신제살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자기의 실력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죠. 인성이 있어 좋죠. 인오 관계가 좋죠. 인사형이 안 걸리니까 인오, 살인소통 이런 구조가 되면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화가 있어 좋죠. 인오, 정인격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사회에서 내 어려움을 공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요. 어쨌든 비겁을 보면 다스리고 싶어 한다. 지배하고 싶어 한다. 정말 그런 구조예요. 어떤 것이든 편관을 깔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책임감, 의무감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또한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편관이에요. 날 힘들게 해요.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죽겠어요. 뭐 이런 의미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장점도 있죠. 뭐가 장점이에요? 맞춰보세요. 장생이잖아요. 편관이 장생이야. 그러니까 엄살 부리지 마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성장해 이런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계묘가 들어온다. 역시 무토의 입장에서는 재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인묘 이러면서 구조에 따라서는 이제 큰 명예를 얻는다. 큰 브랜드가 된다 내가. 그렇게도 되지만 사를 제어할 수 있는 제화삼법이 불가능한 사주. 인성도 없고 식상도 없고 양인도 없고 뭐 이러면 밑에 또 재성이 있는데 재생살이 나거나 이제 그럴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죠. 예, 하시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장생을 받는 구조라서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항상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사주에 병이 있는데 약을 갖게 되는 사주, 이런 사주가 정말 그릇이 큰 거예요. 일만 하면 돈이 떼거지로 몰려서 들어오는 사주, 인생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죠. 정인, 사회에서 공부 많이 하고 사회에서 사랑 많이 받은 사주가 운에서 특히 육충대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사회와 단절되고 하던 일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맞서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적절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정관과 연결이 됩니다. 나의 관과 정관, 거래처가 연결이 돼서 거래처부터 돈 받고 이런 거 다 되죠. 남녀 관계 뭐 마찬가지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아까 그런 여자, 전문적인 여자 이렇게 해서 내 일지군과 방합을 짜는데 이게 특히 남자라고 보면 여자와 자식성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결혼해서 아기를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식을 갖고 결혼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돈 있는 남자 자체는 이제 배운 남자 이렇게 되고 방합을 딱 짜니까 이제 가족 합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편관 남자가 된다. 어쨌든 힘들긴 힘들어요. 아무리 장생을 시켜줘도. 그래서 스스로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하며 살아야겠죠. 무자일주 중에 가난한 사람 없다. 부자들이 많다. 그것은 다른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게 신자진 형태로 돼서 여기에 뭐 유금이 있건 신금이 있건 여기에 특히 이게 식상이 있으면 식상이 어떤 역할을 해요? 내 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식상이 한두 개 있는데 비겁이 있으면 비겁이 내 돈을 뺏으려다가 일이 있으니까 토생금 금생수 해서 내 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죠. 무자 정제를 깔고 있고 이 안에는 물론 이제 왕지니까 신자인사의 왕지로 이제 정편제가 다 있는데 이게 간지합으로 무게합해서 내 돈을 내가 잘 스스로 잘 보관한, 저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죠. 대신 이제 집착이 있죠. 이 정제는 알뜰하고 뭐 다 좋은데 소유욕이 있어요. 내 돈을 내가 갖고자 해. 특히 지지에 있으므로 확보한 돈을 절대 쓰려고 하지 않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일단 되는 것이 목표라면 현대인의 욕망이죠. 야, 내가 돈을 힘들게 벌었는데 왜 남한테 줘야 돼? 왜 내놔야 돼? 이런 거고. 천간에 있으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든 같이 활용하려고 하고 편제는 그러니까 봉사 희생이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두루 활용하려고 하고 두루 같이 한번 키워보자 이런 욕망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정제를 깔고 있으면 내 중심이죠. 일단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 베풀고 뭐 그런 거 다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 무자가 이제 계묘 이렇게 됐으니까 마치 내 위에서 띄운 것과 같고요.
나중에 다시 걷어들이는 거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역시 재관, 재생관, 조직생활 안에 학생이라면 학교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묘형이 나는데 이 학교나 기업에 돈 빨리는 거야. 돈을 내고 연결이 되는 거죠. 왜? 수생목 하니까, 재생관 하니까. 자명, 그래서 어려운 시국에는 정말 내가 가난한 상황인데 지금은 고학생인데 그러면 돈이 너무 빨려서 좀 쉬고 싶어 이런 욕망 들겠죠. 식상이 있으면 알바해서 이걸 등록금을 대고 뭐 그러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돈 있는 남자인데 사귀다 보면 또 이게 성적인 욕망 이런 것도 어쨌든 많이 발동 걸리는 관계가 되면서 동시에 잘못하면 이제 돈 빨리죠. 재생과는 항상 내조의 별 이래서 남자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남자 밀어주는 거에 잘 되라고. 이제 그런 식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남자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 자리에 있는 글자가 올라온 것 같아서 이런 여자를 만나면 야, 내 천생연분인 것 같아 하고 딱 붙어버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 이 형이 걸린다. 뭔가 좀 어긋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거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잘 조율하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형충파에 형충 빼고 형파해 해는 천이라고도 부르지만 구멍천자 이건 두 칸이 벌어진 거잖아요. 격각은 한 칸이고 자 축인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묘목 입장에서는 해가 좋죠. 해묘미 해묘합을 쫙 아무 문제 없이 하는데 이 두 칸 벌어진 이 형관계는 자수가 쭉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만나면 쭉 빨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무술, 아까 무진과는 이제 전혀 성격이 달라요. 같이 뚝심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런 성향은 똑같아요. 간여지동으로. 다만 무진과 달리 진토는 어쨌든 무토 입장에서 어때요? 관대지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원래 진토 자체가 밖으로 나가다 봄이니까 계속 그런 속성이 있다면 술토는 이제 인호도 삼합의 묘지로 이제 문명사회가 마감하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시는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막 활동하는 때고 술토는 퇴근해서 이제 술 마시는 때란 말이에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대예요. 그러니 확실히 양음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갈라지죠. 그래서 무토가 또한 술토에 임묘하니까 무진과 달리 이 사람은 겸손함을 갖춘 사람, 자기를 드러낼 때 드러내도 겸손하다. 왜냐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만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중후함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 아닙니까? 이제 기초적인 얘기죠. 그래서 무술은 자기의 뚝심, 신념, 의지는 강한데 또 겸손함도 갖춘 사람.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인호술 삼합 이렇게 해서 다 묘지가 차버리고 그러면 또 그 겸손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왔냐면 재관이 왔어요. 내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죠. 돈도 받아들여, 관도 받아들여.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원래 신정무가 있잖아요. 정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요. 무토는 비겁. 비겁과 지금 정인을 공유하고 있죠. 다른 사람과 정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같은 비견이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신금은 상관이니 상관, 패인, 상관. 내가 임기응변적으로 나의 끼를, 남다른 나의 재능을, 재주를 사회에 드러내서 발휘하고 싶어. 그게 상관생제 돈으로 갈 수도 있고 상관경관 이래서 관을 가르치는 컨설팅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상관경관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고 상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교육 상담업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쨌든 많이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자기만의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일주예요. 묘술 그러면 재생관 묘술합 화가 되면서 관인상생까지 이루어지니 무술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연봉도 높아지고 승진도 하고 남들은 어렵다는데 인정도 받고 좋은 겁니다. 돈에는 거래처하고도 잘 육합으로 완전히 아삼육으로 연결되고 그런 거죠. 간당간당히 해보죠. 무신 식신을 깔고 있어. 그 식신이 신금이야 금식신이야. 강력한 숙살지기를 갖고 있어. 내 실력은 내가 잘 알아. 나 전문가야. 그리고 얘는
무임경. 그래서 내 식신은 돈과 잘 연결돼. 결과주의자야 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 돈 줘. 재생관 내 실력으로 다 뺏어오는 거죠. 돈, 명예를 실력으로. 내 실력이 이렇게 좋으니까 당연히 들어와야지. 이런 자신만만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적당히 해야죠. 좀 오버하면 어떻게 된다? 관과 묘신규문이 걸려서 지스게 실력 있는 거 알겠는데 좀 다 이겨먹으려고 하네. 상사 다 이겨먹으려고 하고 회사 이겨먹으려고 하네. 이제 이러면 안 되죠. 좀 조심해야죠. 의경합해서 회사를 활용해서 자기 실력을 더 키우려고도 하고 일종의 지배의 형태예요. 항상 이 오행의 상극 그런 의미가 있죠. 내 걸로, 내 실력으로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데 잘 나갈 때 너무 솔직히 깝죽대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둑도 처음에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대마 막 잡고 까불고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면 상대 페이스에 휘말려서 나중에 한 집, 반 집 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공격적으로 나가도 상관없는 너무 나한테 잘 풀리는 그런 시기라고 할지라도 항상 너무 자신만만해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점선한 적당한 겸손함이 필요하죠. 무호는 이제 정인 깔고 있으니 많이 배운 사람,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한 사람. 왜 확고라는 뜻이 나오냐면 이게 양인 일주거든요. 모토 입장에서 오화가 양인 정인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이 최고야,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남 생각 필요 없어. 내가 다 아는데 뭐. 이제 이거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죠. 무호는. 그래서 역시 재관을 걸어오는데 이게 묘파가 난다는 얘기죠. 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쉽진 않아.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관을 좀 낮출 때, 사화처럼 한 칸 낮출 때 잘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타고난 기질 같은 거라서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화가 있다는 건 여기에 예를 들어 식상이 있다 쳐요. 식상이 있으면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내 뭐 후배들이고, 그러면 내가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비겁이 있어도 내가 화생토 해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각이 없잖아. 내 의견을 자꾸 주려고 하죠. 주입시키려고 해요. 내 생각을. 근데 그런 단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강해요. 뭐 부드럽게가 아니라 이게 뭐 양인 일주라서. 내 생각을 이 새끼들이 왜 못 받아들이는가 도대체. 아유, 멍청한 놈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까칠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오신 이러면 신금들하고는 예를 들어 무신 이러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동료한테 오신하면 아이디어를 주니까 알았어 잘 받아들이고, 여기에 또 신중 임수가 있으니 제극인 쳐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래야 하면 오케이 이게 합을 이루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기우 이러면 또 안 좋죠. 가뜩이나 겁재인데다가 이렇게 돈 들어오면 또 투쟁성이 강해지거든요. 기운데 오유파, 네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내가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야, 아무리 현장에서 네가 열심히 뛰는 건 알겠고, 기우 네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알겠는데, 너 전문가는 알겠는데 너 아이디어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유파해서 막 갈궈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역시 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되 나를 이렇게 모르나 이런 생각을 좀 버려라. 내 주관을 좀 낮춰라. 그럴 때 이제 부드럽게 재생관이 일어난다. 그래야 이 밑에가 부드럽게 돼야 이 돈도 잘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위에만 딱 붙는다고 해서 밑에가 막 붙는 건 아니거든. 정관합은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만 없으면 그냥 찰떡으로 붙어요. 근데 지지에 이렇게 파가 나면 다른 게 있어도 이 파를 해소하는 인자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복잡하기 때문이죠. 뭐가 되면 뭐가 맞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기토로 넘어갑니다. 기사 정인을 깔고 있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상관 깔고 상관 페인도 하는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경금인데 정인 안에 있으니까 이 병화, 상관 페인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배워서 쓸 줄 아는 사람이죠. 교육이나 상담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꼭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알고 자기 재주를 펴는 거. 그게 그림도 되고 음악도 되고 글도 되고 다 돼요. 손재주 이런 것도 되고요. 방송 이런 것도 되고요. 이 화려함 속에 있는 식상이니까. 자, 그런데 얘가 편제를 받고 칠사를 받습니다.
재생쌀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딱 보면 어쨌든 이 돈을 지배해서 내가 먹고자 하죠. 비겁이 있으면 더 그렇죠. 식상이 있으면 역시 식상으로 움직여서 내 재주 써서 돈 벌고 싶어 이런 욕망이 강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을목 같은 게 있으면 재생쌀도 조심해야죠. 그런 것들 다 확인해야 돼요. 네, 이 관계로만 보면 재생쌀인데 살인소통이 되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승진도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인기도 얻고 권한도 갖게 되고 내 도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다. 방해 인자만 없으면 항상 정의는 이제 사랑받을 수 있는 인자예요. 배우자로부터 사랑받는다. 배우자가 배운 사람이다. 다 돼요. 그게 이제 무조건 배우자든 육체는 다 궁성으로만 보냐? 아니에요. 궁성은 1순위지만 그 궁성에 있는 글자가 실제로 어딘가로 튀어나와 있다. 예를 들면 편제가 왔다는 것은 이제 부친 이런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부친이 어떤 일이 나에게 부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사주를 알면 아 이런 일이구나 하고 더 정교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김해는 편관을 깔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편관이 막 여기서 찔러대니까 김해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관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이 있고요. 자기만의 원리 원칙이 있는 사람이고 힘듦 이런 과정을 거쳐본 사람이라서 인내하는 법도 알죠. 근데 이 편관이 나쁠 것 같지만 여러모로 좋은 역할을 해요. 특히 여기에 미토 같은 거 있으면 양인이 있으면 양인은 편관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얘를 미토가 막 여기 있다 쳐요. 그럼 묘미 합을 하잖아요. 부드럽게 합을 해요. 합으로 다스린다. 마구마구 막 예를 들면 조폭처럼 막 때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 회사 생활 같이 해도 부드럽게 내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팀장이라면 앞에 있는 애들도 기운이 만만치 않죠. 양인이라면. 근데 부드럽게 다스린다 이런 거죠. 부드러운 리더십, 덕장 이런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야, 시겠죠. 근데 이제 재생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강해진다 이런 거예요. 책임감이 더욱 세진다. 이렇게 자영을 또 묘미자영을 일으키니까 아 진짜 너무 힘든데 돌아버리겠네. 또 나한테 무슨 직책 하나 더 맡아가지고 일을 더 하라고 미쳐버리는 거죠. 거기 돈도 많이 안 주면 재생살 나니까 돈이 많이 뭐 붙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의료인이라면 환자가 엄청 오는 거예요. 고객이니까 환자 미칠 듯이 오는 거야. 형형 걸린, 자형 걸린 아픈 사람들 엄청 오는 거야.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온다. 바쁘죠. 그래서 운동하거나 이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이게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는 한 해입니다. 조심해야죠. 왜냐면 이게 막 뚫어버리니까. 여기 이제 식상이 있으면 좀 제어는 되죠, 당연히. 신금 있으면 그러니까 상관합살로 이렇게 제어하면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작동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히 건강 관리 조심해라. 일이 많이 들어온다. 직책이 높아질 수는 있죠. 책임감이 무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야죠. 인성은 공부, 뭐 문화, 예술 이런 거, 뭐 문서, 뭐 부동산, 주식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성은 적절한 휴식, 명상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특히 인성이 없다 그러면 인성적인 에너지를 써줘야 됩니다. 좀 쉬어야 돼요. 안 쉬고 일만 하다가 훅 간다. 아시겠죠? 기축, 기미가 양일주라면 얘도 간여지동일주로 강하죠. 강하지만 아까 무진무술 차이처럼 기미기축도 얘는 자체 인묘지라 겸손할 줄 안다 이런 거예요. 겸손할 줄 안다는 건 굉장히 장점입니다. 내 이 타고난 기질로 우악 이렇게 뭐라고 하고 특히 식상이 있으면 막 표현할 텐데 적절하게 나를 숙인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금이 튀어나오면 또 상관이 있으니까 막 승질날 때 인성이 없는 상태에선 더더욱 막 몸도 쓸 수 있고 뭐 욕도 나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토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어때요? 경금도 인멸시킨다. 내 상관적 기질도 감춘다. 억제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이 개축일주에게 뭐가 왔습니까? 재생살 에너지가 왔다. 이 개수는 또 이 축토에 뭡니까? 근을 갖게 되고 마치 내가 끌어올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돈 투자해서 천간에는 뭔가 쓰는 이런 거예요. 써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큰 명예를 끌어오겠다, 승진하겠다 이런 것도 되고요.
돈에는 고객을 내가 끌어오겠다 이것도 되는데 이게 또 격각이니까 고객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나는 여기 또 식신이 있으니 또 다스리려고. 이건 묘축 관계는 말씀드렸죠. 이게 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면 내가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얘한테 이제 주도권을 뺏기고 이런 건데 이 적절한 감각이 필요하죠. 낮출 때 낮추고 그 뭐라고 할 때 듣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운에 이제 금이 오면 또 안 하던 얘기 또 속마음을 내비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필요하다. 근데 근본적으로 개신기 비견들과 함께 열심히 식신 전문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해자축 방합으로 해서 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사유축에서 역시 식상고 직원들 데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 직업적인 걸로 쓰기도 하고 그럴 때 자기 일을 너무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하게 고객 거래처 회사와의 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능력도 빛난다. 그럴 때 내 능력을, 내 말을, 내 행동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관도 또, 제가 저렇게 인내하고 열심히 일했으니 뭐 저런 요구는 내가 또 들어줘야지. 이렇게 또 통제되고 그러는 겁니다. 기회는 정제를 갖고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정관과 또 합을 하죠. 무갑임, 무토라는 겁재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남자 사자면 내 배우자 자리에 겁재 있다. 이제 그런 것만 보고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요소는 들어있는 거죠. 무갑임, 재생관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무토 입장에선 갑이 또 편관이기 때문에 그 정관을 내가 이렇게 합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유리한 그런 형국은 맞아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명예도 얻겠다 하는 것이 기해일주의 속성이죠. 무토하고 싸움에서 이겨서 이런 뜻이에요. 약해 보이지만 절대 약하지 않다. 정제지만 결국은 관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월에 관이 있으면 재생관에서 그런 조직생활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고 식상이 있다면 이제 식상생재 이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정제적 속성, 수욕이 강하고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이제 천간에 편제가 왔어. 돈 좀 벌고 싶다.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거죠. 예, 그걸 딱 이렇게 갖게 되니 그러면서 역시 재생살인데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살을 내가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해묘 이 겉으로는 재생살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 조직 뭐 이런 것에 오히려 내가 돈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관을 내가 뺏어온다고 관을 갖게 된다 이런 관이 커진다 이런 거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좀 쓰고 학교 가려면 등록금을 좀 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 너무 안 뺏기려고 하면 오히려 재생살에 폐해가 생겨버려요. 적절하게 쓸 거 쓰고 그러면서 해묘 합을 하면서 이제 미토하고 또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미토하고 관국을 짤 수 있어요. 삼합이니까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양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큰 관을 짠다. 동업을 하는 것도 되고 M&A 같은 거 하는 것도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 관계로만 내가 투자해서 이 회사에 다른 애는 몸만 오고 나는 돈 다 되고 이렇게만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구조에 따라 달라요. 기운은 식신 깔고 있으니까 역시 전문가인데 자기 실력, 능력이 보석과 같은 유금이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내 실력은 어마어마한데 남들이 몰라주네. 자기 그 안에 잠재된 실력이 높다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남들이 사실 봐주긴 바라죠. 근데 운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남들은 모릅니다. 근데 언젠간 내 실력을 드러내고 말 거야 라는 속성이 강하죠. 여자라면 여기에 인묘목이 들어오는 걸 얘가 쳐버리기 때문에 항상 여자는 그렇죠. 여자 일주에서는 식상이 있으면 자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서 결혼하면 자식 때문에 남편과 멀어지다 자식이 중심이다 이런 것도 되고 연애할 때 금극목으로 남자들하고 접촉은 많이 해요. 이게 신체의 몸이거든. 그러니까 금극목을 남자를 무조건 꺼져 이런 게 남자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남자하고 신체 접촉 남자하고 만나게 되는 기회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오랫동안 연애하다 보면 안 맞는 거죠. 남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 새끼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보석 이런 거잖아요. 날카로운 칼 뭐 이런 거. 내가 칼 같은 존재다 이런 거. 말을 칼같이 한다 이런 것도 되고 자를 때 칼같이 자른다. 남자를, 회사를, 원칙을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면 막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돈하고 또 연결되면 돈도 벌고 이런 게 여기에 있으면 국가적으로 내 실력이 알려지다, 해외에 내 실력이 알려지다, 내 글이 알려지다, 뭐 내가 하는 일이 알려진다, 뭐 등등등. 그러니까 자기가 식상을 깔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속성이 있다. 나한테 이러이러한 실력이 있는데 왜 안 알려주지? 난 알려주고 싶은데 대세운에서 드러나면 그때 알려진다 이런 거죠. 역시 재생살인데 이게 식신제사라면서 제살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남녀 관계로 보면 남자 확 후려쳐가지고 역시 접촉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있고 근데 나이 들면서 달라요. 이 사람이 내가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면 무작정 젊은 시절의 그런 기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성숙했으니까 특히 공부한 사람이면 공부 글자가 있으면 공부해서 쓴단 말이에요. 여기 사와 있다 쳐요. 그러면 사유로 해서 금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사라고 하는 정인을 내가 식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쓰는 거죠. 생각하고 식신적으로 일하다 말하다 행동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조금 예전과 달리 좀 누그러진 상태가 된다. 무조건 금의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인성을 가지고 식상을 쓰는 건 항상 좋은 거예요. 배워서 자격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성숙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신제살은 어쨌든 승진하는 거죠. 그럼 돈과 연봉과 좋은 자리 이런 거 다 내가 내 실력으로 다 뺏어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제 앞에서 뺏어오니까 정말 실력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남자 관계 이런 거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죠. 역시 이게 남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여자의 말 같은 걸 내가 잘라버리는 이런 단점이 또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여자일 때 확 남자 뿅가게 해가지고 확 후려치다가 또 관계가 또 안 좋아지고 싸우기도 잘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여기에 인성적 요소가 얼마나 작동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식신제살은 자기 실력으로 승진하고 명예도 얻고 동시에 돈까지 딸려오게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유명해진다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뭐 글을 쓰는 사람이야,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이러면 좋죠. 올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겠다. 이름 나겠네.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기미는 이제 양인 일주죠. 강하다. 엄청 강하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월천간에 있으면 명예를 내가 몸빵으로 다 인멸시켜서 뺏어오고 싶은 욕망도 강하죠. 사오미니까 여기 인성고를 깔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몸이 강하고 자기 기질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해묘미 하면 이제 관고이기 때문에 관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묘김이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재생살인데 이게 해묘미 삼합을 하는 거고 개수 자체가 이게 해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가삼합이라고 해요. 시작은 돈으로 출발하는 거죠. 해묘미에서 돈과 명예를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다 몸빵하겠다. 얘 입장에서 7살이거든. 근데 7살 몸빵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인목 끌어들이겠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겠다. 나는 감수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 기미야 뭐 툭심이 강하니까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됐죠?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신금 일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